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 한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 아이를 발견한 건 외할머니인 석씨와 그리고 남편이었지요. 6개월 전인 2020년 4월 초, 딸 김씨는 전 남편 홍씨와 이혼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를 만나며 빈근에 있는 빌라로 떠나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요.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2층에 살던 석씨 부부는 6개월 만에 딸의 이전집 3층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22세 김씨에게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지요. 친부랑 오래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두고 떠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온 아이니까 보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게 이유였지요. 혐의 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DNA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엄마인 김씨와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가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 일치하는 DNA였죠. 2021년 3월 10일 오후, 경찰은 공범을 검거합니다. 바로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이자 22세 김씨의 어머니 48세 석씨였습니다. 사망한 아이가 김씨의 딸이 아니라 석씨의 딸이다 라는 결과 때문이었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미스터리, 과연 이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상황입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날짜 3월 16일을 기점으로 내일 구미경찰은 17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라진 김씨의 딸의 행방,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혹은 석씨에 대한 범죄 입증,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다라고 얘기하는 범죄 혐의점 없습니다. 공범이 있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문점만 던진 채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 검찰이 넘어가면 검찰에서 또 뭐 하면 되잖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직접 수사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의문인 상황인 것이죠.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은 또 양쪽으로 나뉘어 국적에 대한 이야기, 외모에 대한 이야기로 사건 전체, 본연과에 대한 내용,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다른 이야기라는 모습을 보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서 현재 급한 것은요, 정말 사라진 아이가 존재하는 것인지, 있다면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피해 아동의 친부는 누구인 것인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석씨입니다. 하지만 석씨는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사실이 있나? 아이의 친부가 누군가? 딸의 아이는 어딨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전부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질문에서는요, 판단 유보가 나옵니다. 즉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석씨는 왜 지금까지 자백을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DNA만 나오니까 아이, 저 아니에요, 딸이 낳은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는 걸까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숨기는 이유는 자기가 숨겼고 있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면 분명 처벌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상의 비웃음, 여러 가지들이 나올 것 같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실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분명 석씨의 딸 김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석씨가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김씨의 딸인 양 살고 있다가 이번에 사망을 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체포가 됐을 때 DNA가 당신 거잖아 라고 하면 그거 사실 그냥 제가 낳은 아이가 아파서 질병 때문에 사망했거나 사고 때문에 사망해서 그렇게 그냥 아이를 넣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끔찍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로 일관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은 제 아내는 출산한 적이 없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기 DNA가 나왔는데도 내 딸 아니에요. 내 딸이 낳은 아이예요.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석씨를 중심으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경찰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아이를 출산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석씨가 출산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김씨와 전남편 홍씨 사이에서 아이가 출산된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말이 되려면 석씨도 당시에 똑같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해서 바꿔치기를 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되죠. 보시는 대로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외부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딸이 친정에 와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잠시 다른 곳에 맡겨두었던 자신의 딸 아이를 실종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 지금 현재까지 이런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해서 제3자가 지금 데리고 있거나 보육원에 있거나 어딘가에 유기를 했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종아동이 이렇게 사라진 내용이죠. 석씨가 2018년 3월 숨진 아이를 출산했을 것으로 봤고, 경찰은 전화통화를 토대로 2017년 상반기 만났던 모든 남성들을 다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 아동과 DNA를 대조해보는 일을 해봤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꿔치기를 쓸 수 있는 산파, 친지, 친척들 모두 탐문조사를 해서 조력자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 3년 안에 영유아가 변사가 있는 사건 혹은 실종 사건이 있는지 보육시설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10일간 어떠한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가능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석씨는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아이는 딸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친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라진 아이에 대한 입장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찰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본 부분은 분명 조력자가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찾아야지요. 이런 경우는 분명 실종 아동을 찾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석씨를 중심으로 두 번째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나요? 표면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석씨의 남편입니다. 말 그대로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석씨의 남편은 아이를 가진 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석씨가 신생아 바꿔치기를 안 했고 딸을 낳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도 했고, 석씨 남편도 내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요? 출산을 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모른다라는 주장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서로 무관심해서 정말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 말이죠. 일단 석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석 씨의 남편이 이런 걸 몰랐다라고 가정을 깔아보면 그에게 피해 아동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되게 예쁜 손녀딸이었을 겁니다. 근데 피해 아동이 사망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연말도 있었고요, 신정 같은 명절이 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건 우린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가족들 사이사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겠구나, 이 정도는 유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석 씨의 남편 입장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석 씨가 낳아 딸의 자식으로 바꿔치겠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죠. 별로 그렇게 친하고 뭔가 그렇게 유대관계가 높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사실을 이번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석 씨는 어떤 입장, 석 씨 남편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까요? 분노할 겁니다. 진짜 말이 돼?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야? 이게 만약 상식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석 씨의 남편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석 씨의 남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출두하는 걸 미뤘던 문제였죠. 난 아는 게 없다, 그런 일은 없다 라고 했으니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정에서는요, 석 씨의 행동 자체, 석 씨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꽁꽁 비밀리에 숨겨 딸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선 집에서 낳을 수도 없고 집에서 키울 수도 없으니 조력자가 존재하는 곳에 아이를 두었다가 딸 몰래 바꿔치기를 해서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남편에게 들킬 걸 걱정했다면 석 씨의 입장에선 출산 이전에 아이를 없애거나 혹은 출산 이후더라도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보다는 아이 자체를, 이 아이만 바꿔치기 하는 것보단 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범죄를 한 번 저지르냐 두 번 저지르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석 씨는 범행이 발각될 걸 대비해 오래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해온 것 같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3년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 존재했다는 것이죠. 계속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다 얘기해도 모른다라고 하니 말이죠.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이 부분에서 끼는 겁니다. 석 씨의 남편이 알았던, 알지 않았던, 확실히 석 씨의 행동은 매우 이상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 바로 석 씨의 딸 김 씨와 전 남편 홍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이상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캐치해 보십시오. 19살의 나이로 결혼한 두 사람입니다. 석 씨 부부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 씨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 같은 빌라 3층으로 들어와 피해 아동과 이렇게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김 씨가 외도하고 있고 외도한 그 남성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걸 홍 씨가 알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합니다. 홍 씨가 실제로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2번 유산되었다. 그 이후에 생긴 아이라 더 애착이 있던 아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 만난 남자가 홍 씨, 나의 존재를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 김 씨는 도망간 사람이다, 도망간 남편이다 라고 말을 했다. 내가 돈을 못 벌고 새로 만난 외도남이 돈을 잘 버니까 아이를 위해서 집과 아이를 두고, 아내를 두고 그렇게 본인만 떠났다. 이후 몰래 지켜보기도 했고 사진 정도만 받았다. 괜히 나타나면 안정적인 생활을 방해할 것 같았다. 나 스스로가 좀 나이가 괜찮아지고 돈벌이가 괜찮아지면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다. 이게 홍 씨의 진술입니다.
우린 한 가지 분명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예쁘게 키웠지요. 외부에 나와 있는 사진만 보더라도 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멍이 있다거나 밥을 먹이지 않아 영양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거나 이런 게 없지요. 아이와 함께 놀아주며 즐거워하는 모습들도 SNS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옷도 깔끔했고 집안도 깨끗한 편이었지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8월 김 씨는 재혼한 남성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집을 합치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가기 그 전 바로 아이가 사망한 그 빌라에 아이를 혼자 두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갔구나. 그 전에 아이가 사망한 건 아니구나 라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사진을 왜 찍은 거지? 아이가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걸 왜 찍어놨을까? 혹시 누군가한테 보내서 집에 좀 가봐라 라고 하기 위함이었나? 그건 누구한테 그걸 보냈을까? 엄마한테 보냈을까? 전 남편한테 보냈을까? 그 사진을 도대체 왜 찍어놓은 걸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이는 무더위 속 홀로 집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망했지요. 주변 사람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도 다들 아이러니하다 합니다. 이상하다, 미스테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외부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김 씨는 자신의 친딸로 피해 아동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 씨의 말대로면요, 이 모든 내용을 석 씨가 혼자 꾸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남편도 모른다, 김 씨도 모른다 라는 이 상황에서 아이를 몰래 출산해서 바꿔버렸다.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아이 얼굴을 몰라?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데, 김 씨도 있고 홍 씨도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모르지라고 하면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신생아 때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왜냐면 아이가 조금 컸을 때 해버리면 아이 얼굴이 분명히 다른 걸 알 거니까. 신생아 때는 아이의 얼굴이 하루하루 변화하다 보니 신생아 때 바꿨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 실종 아동은 어때야 될까요? 태어난 날짜가 매우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야기가 가능해지죠. 자,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더라도요, 무언가 하나 맞을 것 같으면 무언가가 안 맞습니다. 석씨 남편도 이상하고 김씨와 홍씨도 어떻게 자기 딸을 못 알아보지라는 것도 이상하고, 뭐 하나를 매치시켜보면 뭐 하나가 안 맞고, 뭐 하나를 매치시켜보면 뭐 하나가 안 맞고, 다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다.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비상식적인 생각, 이들의 말을 봤을 때 이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뇌피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저에게 많은 내용을 보내주신 것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가능성인데요. 이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석 씨와 김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둘 다 임신을 했었다. 그런데 김 씨가 무언가 잘못해서 아이를 잘못 돌봐서 실종된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 사망한 아이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석 씨가 피해 아동을 이쪽으로 입적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한 점들이 껴 있습니다. 분명 사망한 시신의 아이는 3살입니다. 그러면 실종 아이도 3살까지 컸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주민등록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아이를 3살까지 키워놔 놓고 이걸 바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과연 이 이야기가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의구점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좀 말이 안 맞았죠. 그럼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이 꼬여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새벽에 한 분께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취재하시고 조사해보셨던 분이 조심스럽게 제게 여기를 꺼내주신 내용이었죠.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이 말도 안 되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째 가능성. 바로 이 이야기,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아이의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의아한 점은 우연치고는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첫째, 같은 딸이라는 것. 만약 무언가를 조작하려고 해도 아이의 성별이 같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상한 우연인데 각자 임신했고 그게 다 딸입니다. 2번째 이상한 점, 임신 시기와 출생 시기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하냐면 임신 시기와 출산 시기 중 출산 시기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을 다니다 보면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지요. 제왕절개를 하거나 아이가 너무 컸거나 생각보다 빨리 나오거나, 이게 우연히 일치하는 게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번째, 한쪽은 출산 기록이 있지만 한쪽은 출산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둘이 똑같을까? 그럼 혹시 이 두 아이는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뇌피셜입니다. 하나였다. 즉, 두 아이가 아니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라는 생각입니다. 불법적으로 석 씨는 돈을 이유로 난자를 누군가에게 넘겼고, 김 씨는 어린 나이에 가출한 상황, 돈을 이유로 대리모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카페, 알아보는 데가 한정적입니다. 브로커도 많지 없죠. 많지 않다 보니 이들이 우연적으로 얘기한 브로커가 서로 같았다 해서 석 씨의 난자를 기증받은 누군가의 정자, 남성으로 김 씨의 딸아이가 출산되었다. 자, 물론 정말 이상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던져놓고 보면 홍 씨의 입장에선 김 씨의 임신, 그리고 그 아이,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없어져야 됐는데 브로커가 사라졌거나 브로커가 체포됐거나에 그 아이가 그냥 우리의 아이처럼이다 라고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요, 뭔가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19살 때 낳은 아이. 근데 왜 홍 씨와 김 씨는 19세 이전에 유산을 2번이나 했을까요? 유산을 하고 다시 아이를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어린 아이들이 왜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예민했는지도 이상하고요. 2번이나 유산했다는 건 시간적 편차가 있습니다. 유산하고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도 회복해야 되고 다시 몸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된다라면 말이 되는 것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석씨 남편은 석씨가 임신한 사실을 모릅니다. 알 수 없지요. 석씨요, 진짜 임신해서 아이 낳은 적 없습니다. 석씨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내 딸이 낳은 아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김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홍씨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DNA 자체는 석씨한테서 나온 DNA. 그러면 지금 경찰이 미친듯이 찾아 헤매는 아이의 아빠, 피해 아동의 아빠를 못 찾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빠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증받은 거라면. 이렇게 되면 석씨는요, 자신이 불법적으로 난자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감춰야 되고, 김씨는 자신이 대리모를 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감춰야 된다면 이 거짓말들이 서로에게 엮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저희는 한 가지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대안 중 하나로 은밀히 거래되어 온 대리모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리모란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인데 라는 내용.
대리모 카페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대리모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온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한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키, 몸무게, 나이 등과 연락처를 남겨주면 연락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여성도요. 인터넷 카페를 보고 이런 부부들을 만나봤다. 대리모 비용 외에 난자를 공유할 경우는 500에서 600만 원을 더 소요된다. 젊은 여성의 난자로 시술해야 성공률이 높다. 대리모의 계약 비용은 1000만 원 내외. 자, 실제로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의심이 가지만 김씨가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문제 하나, 그리고 만약 이걸 석씨와 김씨가 서로 알고 있다면입니다. 다 유추입니다. 다 뇌피셜입니다. 서로 이걸로 돈을 벌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 김씨가 계속 유산을 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임신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은 건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석씨의 걸로 대체했다면 뇌피셜입니다.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는 건 왜였을까요? 내일 17일 검찰로 송치되는 본 사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사가 좀 더 빨랐더라면, 좀 더 공개 수사가 적극적이었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내용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수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아이가 있다면 꼭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명명백백 밝혀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석씨는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